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 국기, 어느 나라 같으세요? 이 국기는 세계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바로 민주 캄푸치아라는 국가거든요. 사실 이 국기는 여기, 이 나치 독일만큼 끔찍했던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악마하면 히틀러, 스탈린은 바로 떠오르지만 폴포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히틀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독재자 폴포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곳은 국가 캄보디아예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 규모 사원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라는 씁쓸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캄보디아에는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높았고요. 특히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은 동양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였대요. 그만큼 이 시기는 캄보디아의 황금기라고도 불리는데 불행은 예기치 않게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캄보디아에서 영영 지우고픈 흑역사를 만들어냈죠.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이 장소.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요. 과연 캄보디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970년대 캄보디아는 친미파인 론놀 정권과 공산당파 크메르루주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당시 옆 나라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거든요. 이때 캄보디아 공산당파에서는 조용히 북베트남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또 북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에 숨어있던 베트콩들에게 캄보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물자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미국은 지금 남베트남 편에서 북베트남이랑 싸우고 있는데 캄보디아 공산당 쪽에서 조용히 끼어가지고 도와줘? 미국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물자 운송로를 막기 위해서 그 길목에 위치한 캄보디아 동쪽에 수천 개의 미사일을 퍼부었죠. 자, 그럼 또 어떻겠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여기서 론놀 장군이 정치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미군들 옆에서 자기 배만 불리고 대책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친미파인 론놀 정권에 반대하고 크메르루주를 지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크메르루주가 정권을 잡게 돼요.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총을 든 군인과 수많은 전차가 진입합니다. 앞서 말했듯 내전을 통해 론놀 장군을 장악한 크메르루주였죠. 당시 푸놈펜에 2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시민들은 이들을 환영했어요. 부패한 정권을 물리치고 캄보디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거다. 그렇게 확신했거든요. 집집마다 꽃을 내걸었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불과 몇 시간도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푸놈펜에 웽 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24시간 안에 푸놈펜을 떠나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황당해하니까 크메르루주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이곳을 폭격할 예정입니다. 딱 3일만 떠나 있으세요.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 있던 중환자들까지 거리로 내보니까 저항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거리 곳곳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피난길에 올랐고요.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이상가족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장한 군인들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한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만 떠나 있으면 된다는 이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 제대로 된 음식이나 물을 주겠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일사병이나 탈수 증세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정글 속에 위치한 거대한 농장이었어요.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살 집을 지으라고 시킨 뒤 이곳에서의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 개인 소지품은 당연히 모두 빼앗겼죠.
그리고 모두가 빨간 머플러를 착용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낯선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끔찍하게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럼 여기서 크메르루즈는 왜 수도 프놈펜을 유령 도시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바로 폴포트,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살로트 사르라는 본명이 있지만 폴포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자가 1925년에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49년 고등학생일 때 운 좋게 국비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학생 모임을 나갔는데 그 모임이 공산주의자 그룹이었던 겁니다. 귀국 후에는 지하단체였던 캄보디아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요. 이때 자신의 이름을 살루트사르에서 폴포트로 개명을 했는데 이게 폴리티컬 포텐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60년대 중후반 폴포트는 공산주의를 앞세운 크메르루즈의 핵심 멤버로 참여를 하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갔죠. 그리고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전 정권이었던 론놀 군부를 뒤엎으면서 크메르루즈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때부터요, 이 폴포트의 어마어마한 야욕이 드러나는 시점이요. 폴포트는 농경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은 농경 산업에 집중을 해야 하지만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유령 도시로 만든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야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럼 시민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집단 농장에 이주한 사람들은 모두 무급으로 일을 해야 했고 식사 역시 모두 배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쌀 조금 먹고 12시간 넘게 일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독이든 식물, 흙 가리지 않고 먹기도 했죠.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 시기 캄보디아 아동의 영양 실조율은 무려 90%에 달했어요. 그럼에도 크메르루즈는 땅에 떨어진 과일을 먹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죠. 과일 주워서 먹는다? 걸리는 순간 재산절도로 간주해서 처형이 되는 겁니다. 농장에는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놔서 항상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기계를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오직 몸으로만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계에는 자본주의 때가 묻어 있다면서요. 이 시기 폴포트의 사진 보면 집권 전과는 달리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죠. 반대로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정권 아래 캄보디아 사람들은 전부 똑같이 굶주려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유토피아가 이런 걸까요? 심지어 자신들의 정권을 잡은 1975년 4월을 영년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역사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국가명도 민주 캄푸치아로 바꾸고요. 그리고 학교라는 건 자본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전국의 학교는 싹 다 폐교시켰고 동시에 교사들을 처형시켰어요. 처형당한 이들은 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조금이라도 연관된다? 그러면 대량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알거나 전문직인 사람들은 처형이 되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감금되는 겁니다. 또 지식인들도 몰살이 되었는데 지식인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안경 쓴 사람 모두 지식인으로 분류를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볼펜을 소지하거나 책을 똑바로 들 줄 알거나 심지어는 시계를 볼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으로 몰려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약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죠. 크메르루즈의 학살 방법 또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잔인했어요. 그중 하나가 희생자에게 네가 들어갈 구멍 직접 파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리고는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알 아끼려고요. 비닐봉지에 머리를 씌워서 지식시키는 방법, 우물에 빠뜨리는 방법,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우고 꼬치 키우듯이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이 높은 곳이 S21이라는 보안 감옥이에요. 여기가 12곳의 수용소 중 가장 잔혹한 곳입니다. 고문으로 수감되었던 2만 명 중에 생존자가 단 12명밖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전기 고문, 물 고문은 기본에 도끼로 손을 자르거나 불개미로 살을 파먹기도 했고요. 독이 든 진해와 전갈을 풀어놓기도 했죠. 이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다른 반역자가 세출된 경우에는 씨를 말린다는 이유로 집안의 3대를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자라서 보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정작 폴포트 자신은 파리로 유학을 다녀올 만큼 서구의 문물을 누렸고 심지어 귀국 후에는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자신이 완벽한 지식인으로 처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죠. 또 자유로운 연애도 금지예요. 국가가 중매자 역할을 해서 합동으로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성은 단지 아기를 낳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묵인되었고 그 피해자는 10대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1979년까지는 캄보디아의 이런 참혹한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고립시켰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실태가 알려진 건 1979년 폴포트는 캄보디아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고 엄청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예전에 베트남 땅 일부가 우리 땅이었어 라면서 베트남 주민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베트남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크메르루즈를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그들의 만행이 퍼져나간 겁니다. 이후 세계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크메르루즈의 학살이 벌어진 시기를 킬링필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희생자들이 집단으로 묻힌 매장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킬링필드가 무려 2만 군데나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 이 사람은 날움이라는 분인데 킬링필드 생존자이자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 간신히 살아남은 의사 중 한 명이에요. 크메르루즈가 수도를 점령하던 날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거리로 내쫓겨졌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있다가 농장 일에 투입이 되었고 꼬박 1년이 지났을 때 움은 탈출을 결심했어요. 물론 적발될 경우에는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약도 미리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1976년 4월 16일 크메르루즈는 자신들의 1년 전 권력을 쥔 날을 기념해서 3일간 공휴일을 지정했었는데요. 그 덕에 수감자들은 1년 중 3일을 쉴 수 있었죠. 군인들이 잔치를 즐기고 술에 취한 상태였을 때 움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칠흑 같은 밀림 속으로 탈출했습니다. 정글을 따라 걷고 또 걸었죠. 영양실조도 걸리고 말라리아에도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움은 간신히 말해요. 태국으로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자 노인은 여기는 이미 태국이네 라고 대답했죠. 움은 킬링필드에서 목격한 수많은 학살, 고문, 처참한 실상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훗날 세계가 크메르루즈의 만행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 하지만 폴포트의 정권 아래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망자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될 뿐이죠. 자, 그럼 크메르루즈 정권 이후 과연 폴포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캄보디아가 베트남에게 점령되면서 폴포트와 부하들은 정글로 숨었어요. 약 18년 정도 동안이요. 그러던 1997년에 크메르루즈 조직도 분열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폴포트가 자신의 부하를 처형한 혐의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았을 때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오히려 내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냐.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그는 잠을 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급사했죠. 수많은 생명의 피를 짓밟은 그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너무도 원통할 뿐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념을 실험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구를 학살한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폴포트. 그는 캄보디아를 경제적, 문화적으로 후퇴시킨 결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차마 현실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토록 많은 유골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서 더 처참하게만 느껴집니다.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에는 뚜얼슬랭 박물관이 그 시기에 잔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박물관 자리가 바로 과거 S21 보안 감옥이었던 곳이기도 하죠. 지구상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비극 중의 비극, 그리고 잊혀서는 안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